여러분의 건강 지켜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 원장님 모셨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온이 오르면서 무좀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무좀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발톱에 생기는 발톱 무좀은 매년 평균 120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질병입니다. 발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꺼워지거나 거칠어지고 색상이 변하고 가려움과 통증을 느낀다면 발톱 무좀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생소하게 여기는 발톱 무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발톱 무좀입니다. 사실 이 무좀 어디 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질병이죠. 말 못한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먼저 발병 부위부터 좀 알아볼게요. 무좀은 전신에 다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주로 발에 생기는 거죠, 원장님? 전체 무좀의 대부분이 발에 생깁니다. 곰팡이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이 왕성해지는데요. 꽉 끼는 신발이나 통풍이 잘 안 되는 신발을 장시간 신고 있으면 발이 습해지는 환경이 유지가 되고 위생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무좀이 아닌 이 발톱 무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발톱 무좀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발톱 무좀의 정식적인 학명은 발톱 진균증 혹은 조갑 진균증입니다. 이 질환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 사상균이나 다른 곰팡이가 발톱에 전염되어 진균증이라는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무좀의 46%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발톱 무좀은 일반 무좀과는 전혀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점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발톱 무좀을 일반 무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둘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둘 다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일반 무좀은 피부의 각질층에 감염이 돼 발가락 사이와 같은 피부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톱 무좀은 곰팡이가 조갑하의 피부로부터 발톱에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어 증상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빨리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이 발톱 무좀의 발생 원인 알려주시죠. 발톱 무좀은 백선균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 곰팡이균은 살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서서히 곰팡이균이 자리를 잡고 발톱 무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발무좀을 방치하여 무좀균이 발톱으로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원인균은 적색 백선균이 가장 흔합니다. 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거나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이고 재발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무좀 하면은 보통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무좀이 있다면 수건 같은 거 좀 따로 써야 할까요? 대개 가족 간의 감염은 환자들에서 떨어져 나오는 인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 무좀 환자가 신는 신발이나 양말 또는 발수건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고 욕실이라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습한 환경에서 더욱 잘 좀 전염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 균 번식이 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네. 발에 땀이 나거나 신발을 오래 신고 있는 경우에 또 습도가 높은 환경이 유지되거나 피부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네. 자, 이 발톱 무좀, 특히 기온, 높은 기온과 습도에 취약하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톱 무좀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증상은 초기에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진균이 각질을 형성해서 틈을 발생시켜 공기가 들어가서 색이 누렇게 변색이 될 수 있으며 네. 더욱이 이러한 부위는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투명의 단단한 판형 구조물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약물이 침투가 어렵습니다. 무좀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증상이 완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균은 각질 깊숙한 곳에 포자를 남기기 때문에 겉에 위치한 진균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안쪽에서 남아있는 포자가 부화해 다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런 발톱 무좀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최근 대한의진균학회가 만 20세 남녀 621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손발톱 무좀 질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발톱 무좀 증상을 경험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7.3%가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64.1%는 자가 진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와 성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흔히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무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좀은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발톱 무좀은 남성과 여성의 환자 비율이 비슷합니다. 어, 이는 많은 여성이 발에 땀이 나는 하이힐, 부츠, 스타킹 등을 자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은 여성에서 53%, 남성에서 47%로 발톱 무좀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젊은 여성들에게도 발톱 무좀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발톱 무좀은 보통 발무좀을 방치해서 발톱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축한 환경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습관이나 곰팡이에 노출된 신발 등에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처음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을 하여 옆 발가락 사이나 발등으로 번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톱으로 번져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특히 이 무좀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래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재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감염이 되는 건가요? 치료 중간에 임의적으로 완치 여부를 판단해서 치료를 멈출 경우에 쉽게 재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는 무좀의 원인이 되는 진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멈춰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발톱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내향성 발톱이라는 거는 뭔가요? 발톱 무좀이 심한 경우에 내향성 발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내향성 발톱은 흔히 내성 발톱이라고 불립니다. 대개는 엄지발가락에 생기며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주변 부위에 염증과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발톱 주변이 빨개지면서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발톱이 자라거나 마찰이 심해지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에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주위 살이 붓고 진물이나 제대로 걸음을 걷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발톱 무좀의 경우는 만성으로 진행되기 전에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병원을 찾기 전에 이게 발톱 무좀인지 아닌지 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흔히 겪는 질환인 만큼 집에서 직접 무좀 자가 테스트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자가 테스트는 대한의진균학회에서 나온 손발톱 무좀 자가 체크입니다. 만약 증상이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자, 일단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발톱 무좀이 의심이 된다. 그럼 지체 말고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럼 병원에서는 발톱 무좀의 진단을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병변의 피부 각질층에서 각질을 채취하여 아, 현미경으로 균사나 포자 같은 곰팡이의 특징적인 모습을 관찰하거나 배지에 배양하여 곰팡이가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진단법인 더모스코피를 이용하여 특징적인 병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받지 않고 연고 같은 거 바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거는 안 될까요, 선생님? 약국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혹은 집에 있는 연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제 등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가라앉는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피부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발톱 무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피부 무좀은 피부에 발랐을 때 쉽게 바를 수 있는 연고나 크림 형태의 국소 항진균제를 1차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발톱 무좀은 증상 부위가 딱딱하기 때문에
발톱 안까지 국소 치료제가 흡수되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발톱 무좀을 치료할 때는 1차적으로 경구 항진균제를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사용하여 발톱에 진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발톱을 제거하는 보조요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구항진균제, 그러니까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치료법. 이런 경우는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비교적 좀 간편해 보이거든요. 많이 이루어지는 치료법인가요? 경구 항진균제의 경우에 항진균제로 이루어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일부 항진균제의 경우 간 독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나 간질환 등의 질병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외에 간염보균자, 임산부, 노약자, 소아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레이저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이저 치료가 발톱 무좀 치료하는데 효과적일까요? 환부에 바르는 국소 항진균제는 가정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경구약보다는 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약물의 흡수가 잘 안 되어 완치가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이저 치료로도 발톱 무좀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레이저 치료에는 핀포인트 레이저와 르놀라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핀포인트 레이저는 51도 이상의 온도에서 무좀균이 노출되었을 때 파괴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레이저가 고열을 순간적으로 발톱에 전달하여 무좀균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이 적고 통증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이 10분 내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꾸준한 피부각 진료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루놀라 레이저의 경우는 고열 대신에 2개의 레이저 파장을 이용해서 살균하여 세포 재생과 항균 효과를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성 질환이니까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장기로 복용하게 되고 이런 게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레이저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레이저 치료 하더라도 바르는 약은 계속 동반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저 치료 도중에도 바르는 치료는 같이 해야 하고요. 핀포인트는 한 달 간격으로 루놀라의 경우는 1주,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네.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톱 무좀을 완전히 낫기까지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발톱 무좀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두고 길게 아. 치료해야 합니다. 네. 감염 범위가 발톱의 50% 이상이면 병원에 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구약 복용은 최소 3개월 이상이고요. 심한 경우 1년 이상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발톱 무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질환에 대해서 알쏭달쏭했던 부분들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발톱 무좀, 두피에도 전염된다? 발톱에 있다가 두피까지? 가나요, 선생님? 네, 답은 O입니다. 아, 무좀균은 우리 몸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하기 때문에 사타구니 등 신체 어떤 부위에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네. 타인에게도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좀 환자는 슬리퍼, 양말, 발수건 등 따로 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발톱을 뽑으면 무좀 치료 끝. 그죠? 아까 보조요법으로 발톱 제거하는 거 뭐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답은 X입니다. X. 눈에 보이는 무좀을 없앤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좀균은 손발톱 밑과 주변 피부에도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손발톱을 뽑다가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좀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닿지는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전염이 되나 안 되나. 뭘까요? 답은 O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옮진 않고요. 무좀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 전염성은 매우 강력합니다. 발이 닿는 곳에는 무좀균이 있는 각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 공중 목욕탕, 수영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좀이 옮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발톱 무좀에 대해서 평소 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소 생활 속에서 발톱 무좀을 예방할 수 있는 꼭 지켜야 하는 실천법, 생활 습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우선 발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건조하게 관리를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신발, 스타킹을 신는 것은 자제하길 당부드립니다. 손톱깎이 등 손발톱 관리 도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손발톱을 깎을 때는 상처가 나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가급적 개인 신발과 양말을 사용합니다. 만약 손발톱 무좀이 걸렸다면 발수건, 슬리퍼, 욕실 매트 등은 가족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발톱 무좀이 심해지면 그만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 무좀은 감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쉽게 다시 걸리기 때문인데요. 발톱 무좀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해두지 마시고 병원에 얼른 찾아가서 완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병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